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최근 반도체 사업에 있어서는 각 국가 간의 패권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각 국가들은 동맹 혹은 견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이 다시 삼각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1990년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중심은 미국과 일본, 유럽이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 그 중심이 한국과 대만, 중국으로 이동했다며 이러한 세 국가들이 반도체 패권을 찾기 위한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대만,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편성한 반도체 보조금을 보게 되면 발표된 것만 무려 385조 원이 넘어선다고 하는데요. 국가마다 설비 투자 지원부터 연구 개발비 지원, 그리고 보조금까지 지원 방식은 다양합니다. 주요 국가들의 반도체 지원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가장 먼저 미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 공장을 짓거나 R&D 시설을 짓는 경우 약 20에서 25%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66조 원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가 전략 산업인 만큼 미국 정부가 시설에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회계 장부 등을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 내 공장을 증설하거나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계속해서 증설을 해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건이었죠. 현재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에는 약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지원법을 올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조금 형식이 아닌 세 공제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서 이 세 공제 비중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미국의 마이크론에 약 2조 원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현재는 약 18조 원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 1월에 반도체 업계에 대한 막대한 지원금을 중단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거론이 되기도 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보조금과 세 공제 방안을 동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5년 동안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경우 더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할수록 최대 10년까지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TSMC가 대표하는 대만 같은 경우에는 R&D 투자와 이 시설 투자 분야에서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그간 논의해오던 61조 원가량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반도체법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다고 하죠. 더불어서 인도 같은 경우도 이런 반도체 패권 경쟁에 뛰어들면서 국가 간의 반도체 패권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가 간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걸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격해지는 세계 반도체 전쟁인데요. 우리나라의 투자 전략 그리고 관련 주들까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동안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많이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는 2차 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들으신 대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도 물밑에서 아주 격한 전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플로우의 주제는 격해지는 세계 반도체 전쟁 이걸로 잡아주셨고 세 가지 플로우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춰서 EU 반도체법이 지금 확정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어떤 것들이 확정됐고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고요.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마지막으로 반도체 투자 중요하죠.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럽에서 반도체법이 이제 확정이 됐나 봅니다.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반도체로 주제를 잡은 건 최근에 2차 전지 이야기를 워낙에 이제 많이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지나면 FOMC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분기점이 나뉘게 될 텐데 2차 전지 잡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충분히 즐기고 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를 못 잡으신 분들은 아마 이 FOMC 이후에 과연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를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반도체 쪽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뭐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미스터 마켓 시간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니까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짚고 갈 만한 이야기가 반도체 쪽에서 이제 하나 나온 거죠. 무엇이냐라고 하면 유럽연합에서 반도체 지원법을 확정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금이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62조 원 정도를 이제 투자로 진행을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유럽연합이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반도체 생산 시설이나 혹은 이제 이 구형 공정 부분을 새롭게 이제 신형으로 이제 바꾼다라든지 혹은 이제 뭐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조금 더 이제 공급망을 새롭게 좀 구축을 하는 부분을 이제 새롭게 골자로 맞추는 그런 이제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이 앞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확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2030년까지 20%로 지금 현재 이 10%에서 2배 정도 더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워낙에 이제 지금 아시아 쪽에 전체적으로 의존도가 높아요. 2차 전지 소재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요. 워낙에 아시아 쪽에 지금 이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낮추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전쟁이 세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약체라고 볼 수 있었던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반도체 법안을 발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전쟁에 끼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 기업이 바로 이제 독일이에요. 독일 정부가 이번에 약 한 28조 정도를 들여서 반도체 제조 부분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2027년까지 이 지원 자금이 독일 기업들과 이제 이 독일 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분배가 될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 투자를 반도체 쪽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또 한번 이야기를 봐야 될 게 바로 TSMC예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새롭게 약 한 4조 정도의 규모를 들여가지고 반도체 패키지 공장을 짓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AI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TSMC 같은 경우에 새롭게 약 한 4조 정도를 추가적으로 들여서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새롭게 건설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AI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유럽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대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반도체 지원법이 이 유명무실한 이 정책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죠. 최근에 발의된 이 반도체 지원법이 이 기업들의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초과 이상으로 벌면은 또 이제 환수를 받는다라든지 이러한 법안들, 결국 미국도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내용들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설정이 된 거거든요. 지금 미국, 유럽, 그 다음에 뭐 대만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가만히 있기가 힘든 상황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뭐 미국이나 혹은 이제 우리나라 쪽에 반도체를 크게 또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수입을 해 나와야 되는 입장인데, 계속적으로 또 미국이 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쪽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 중국은 지금 현재 이러한 대체 방안들을 만들어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한 이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이번에 이제 TSMC가 원래 2024년 정도에 새롭게 이제 미국의 이 공장을 새로 이제 가동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공장을 가동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1년 늦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제 늦어지냐라고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지금 반도체 쪽에 인력난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인력난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생각보다 건설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뭐 초과이익 환수나 그 다음에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TSMC가 원래 이 내년부터 새롭게 이제 이 공장을 지으려고 했었던 부분이 1년 늦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에서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냐, 약간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삼성과 TSMC의 경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최근에 저희가 한번 다뤘었던 이슈 중에 이 머스크 회장과 한번 회동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머스크 회장과 한번 회동을 가지면서 전장용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저희가 한번 또 이제 다뤘었죠.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슐츠 독일 총리를 만나서 전장 사업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국가의 총수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이재용 회장이 새롭게 만나가지고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삼성이 2018년에 하만을 약 10조 정도를 들여서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미 전장 부품 쪽, 전장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머스크나 혹은 이제 다음 달에 이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를 만나는 부분은 결국 이 자동차 반도체 전장용 사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려는, 개화시키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지금 현재 반도체 쪽은 뭐 전장용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AI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기존의 뭐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경쟁이 계속적으로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일단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또 워낙에 확고한 위치를 다지고 있었고, 확고한 위치를 다지고 있었던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점. 그러면서 반도체 종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죠. 2차전지 쪽은 워낙에 이제 다들 최근에 많이 보셨고 워낙에 또 다들 올라가기만 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은 조금 이제 늘리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한번 반도체 종목들 이야기를 해보면서 두 번째 플로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고 지금 현재 상황, 앞으로의 전망까지 눈여겨보시는 종목들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코스피가 빠지고 있죠. 코스피가 빠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약세를 보인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쉽죠? 지금 현재 이 반도체 흐름 자체가 아무래도 2차 전지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데 2차 전지는 이렇게 엄청나게 날아가는데 반도체 쪽은 생각보다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반도체냐라고 했을 때 반도체를 픽하신 분들은 사실 최근에 상당히 아쉬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제 슬슬 반도체는 잡아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이수페타시스라든지 혹은 이제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수급이 약간은 어느 정도 이제 잦아드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그렇게 추세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이제 이 남이따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야간 방송 때 제가 지읒으로 시작하는 반도체 종목을 이제 또 다시 모아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저번 주 금요일에도 한번 이제 미스터 마켓 시간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또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저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반도체 쪽은 한미 반도체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워낙에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 무언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2차 전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반도체라고 그렇게 가지 못하리란 법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최근의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차익 실현 자체는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급 자체는 살아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고가에서 무언가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반도체 쪽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인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에 한번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오늘의 핵심 내용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뭐 대덕전자 같은 이러한 종목들, 기판 쪽들이 상당히 좀 잘 살아났었는데 지금 이런 이제 이 신텍 같은 기판 종목들, 덜 간 종목들도 아직 굉장히 많거든요. 심텍이나 코리아 서키트 같은 오히려 이제 떨어지고 바닥을 잡으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종목들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하반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저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으로 한 제우스를 언급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제우스를 이제 이때 당시에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우스가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 다음에 수급까지 잘 받쳐주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 그대로 지금 쭉쭉쭉 올라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 저는 더욱더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에 어느 정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보다는 뭔가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수급을 모아가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굉장히 강력한 종목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 위주로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FOMC 지나가잖아요. 어제도 강조를 드렸었지만 FOMC가 지나가게 되면서 시장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이나 혹은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2차 전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FOMC를 기점으로 더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쪽은 반도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반도체가 받아준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 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점, 그러면서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나 혹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잘 짚어준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다음은 반도체임을 좀 약간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씩은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 전략 다시 한번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도 섹터가 뭐냐라고 한다면 2차 전지하고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2차 전지가 워낙에 강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슬슬 꺾이는 타이밍에 대해서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이 흐름, 수급 흐름들을 즐기시면서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를 즐기시되 꺾일 수 있는 지점은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꺾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또 다른 종목군들로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또 우리나라의 주도 섹터가 2차 전지, 그거 말고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다 보니까 반도체 쪽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점, 어느 정도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더욱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 지나가면 FOMC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FOMC 지나고 나서 FOMC 결과에 따라서 무언가 시장의 분기점이 나뉠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어제도 강조드렸고 오늘도 강조드렸지만 무관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지금은 중요합니다. 많이 올라왔더라도 수급이 지금 현재 충분히 잘 살아있어서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많이 나왔는데 수급이 최근에 굉장히 잘 살아있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지금은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에 집중을 해야 되지 꺾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혹은 이제 무언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신규 접근은 조금은 자제하셔야 된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오늘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집중을 해보시고 내일 FOMC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 대응 전략 한번 꾸려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의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시리즈. 오늘은 반도체 이제 슬슬 볼 때가 됐다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관련해서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